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빅데이터 추진단장 신신혜입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회 2023 빅콘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경진대회인 빅콘테스트는 지난 2013년 1회 대회 개최 이후 8,477개 팀이 참가하여 238개 팀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동안 빅콘테스트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참가자의 높은 데이터 분석 역량 수준에 대회 주최기관으로서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역시 지난 10년간 참가자들의 관심과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문화 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 이미지, 음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데이터 등 많은 형태의 데이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과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챗GPT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도 여기에 한층 가속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빠른 기술 변화에 맞추어 2023년 빅콘테스트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최신 데이터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 역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분야와 데이터 신기술 분야는 최신의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와 비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 기반의 활용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에 구축된 데이터와 통합 데이터 지도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 전문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많은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연말 빅콘테스트 시상식에서 반갑게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회 2023 빅콘테스트의 시작을 알리며 모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빅콘테스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지금부터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2023 빅콘테스트 대회 요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빅콘테스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고 주제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빅데이터 포럼이 후원합니다. 빅콘테스트는 본 대회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보유 데이터를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데이터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대회 일정은 7월 31일 참가 접수를 시작으로 8월 7일 데이터 공개와 함께 결과물 제출일인 9월 27일을 끝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발표 심사를 거쳐 연말 빅 컨테스트 쇼케이스를 통해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와 시상식 일정은 주최 측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일정 변경 사항은 빅 컨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사전 점검과 서포터즈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 점검 기간에는 데이터 분석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서포터즈는 1차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회 참가 접수 기간 외에는 참가 신청이 불가하니 필히 사전에 참가 접수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회 분야별 문제입니다. 데이터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대회 주제와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총 5개 분야의 세부 주제로 구분됩니다. 주제별 상세 설명은 각 분야별 주관기업에서 별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회 참가 대상 및 자격입니다. 본 대회는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제공일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체 소속 임직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의 스타터 리그에서는 참가 자격이 초등, 중등, 고등학생으로 제한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가 가능하며 팀 구성은 팀장 포함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본 대회에서 분야별 중복 참가도 가능하나 개인 또는 팀으로 최초 참가 신청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중복 수상 시 최상위 등급만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대회 분야별 데이터 제공과 활용 방식이 상이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각 분야별 주관기업의 문제 설명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참가자는 제공되는 데이터 외에 자유롭게 외부 데이터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회 데이터는 대회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한 분야의 데이터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결과물 제출 마감 이후에는 전문 심사위원을 통하여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가 진행됩니다. 2차 심사에 불참할 경우 수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니 이 점 유의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 분야는 생성형 AI 활용 정도, 추론 과정, 자동화 리포트 수준 등이 주요 평가 기준입니다. 데이터 신기술 분야는 분석 과정의 쿼리 활용도, 분석 수준, 제시한 아이디어의 실현성 등입니다. 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의 어드밴스드 리그는 데이터 분석 과정 및 방법, 가경 모델의 현실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며 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의 스타터 리그는 평균 예매율 예측 결과, 데이터 분석 과정 등의 심사 기준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과 분석 방법론, 활용 방안의 현실성 등이 평가 기준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는 데이터 분석 과정 및 수준, 제시한 아이디어의 실현성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2차 발표 심사는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분석 과정, 도출 결과 등의 발표력, 전달력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세부적인 평가 기준 및 방향은 각 주제별 설명 시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결과 제출입니다. 결과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재현 가능한 로우 데이터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년 대회와는 달리 결과 보고서는 지정 양식으로 제공되며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0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자료는 2차 발표 평가 시 사용하는 자료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PPT와 PDF 파일로 각각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발표 평가 시간이 15분 발표임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결과물 설명을 위한 다양한 자료도 추가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물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혜택입니다. 총 상금은 4,850만 원 상당으로 상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6점과 주최, 주관사, 대표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자에게는 데이터 우수인재 기업 매칭 프로그램인 빅 매칭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의 스타터 리그의 경우 데이터 영재 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도 교사상을 별도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1회 2023 빅 컨테스트 개회 요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1회 2023년도 빅 컨테스트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LG U+ 전문위원 김정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대회에 참여하기 앞서서 작년에 개최되었던 제10회 2022년도의 빅 컨테스트 대회 요강, 주제 등을 되짚어보고 참가자들이 대회 준비와 분석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빅 컨테스트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리그와 공공과 민간 기업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리그로 구성되었었습니다. 데이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부문별로 참가 대상이 일부 좀 상이했었습니다. 대회는 리그별로 조금 달랐는데요. 데이터 분석 리그 기준으로 8월 30일부터 시작돼서 10월 7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를 거쳐서 12월 22일에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리그는 자유주제 부문과 지정주제 부문으로 구성되었고요. 지정주제 부문은 6개 분야 플랫폼 주제 중에서 참가자가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리그는 이노베이션 분야의 경우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분야로서 한 개 주제가 제시되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분야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쳐서 해답을 제시하는 주제로서 총 3개의 분야 주제가 운영되었었습니다. 다음은 대회 참가 결과의 수상 현황입니다. 작년 빅 컨테스트는 전체 합계 총 891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해서 명실공히 국내 최고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요. 과기정통부 장관상 5팀, 한국지능정보사회 지능원장상 6개 팀, 참여기업상 12개 팀, 협회장상, 빅데이터 포럼 의장상, 빅 컨테스트 운영위원장상, 특별상 등 총 37개의 팀이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 분야별 주제와 주요 심사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상작들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평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반적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분석 방향 설정과 결과 도출 방안 등에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 리그의 이노베이션 분야입니다. 신한카드와 제주관광공사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문제를 출제해 주셨었는데요. MZ세대가 떠나는 친환경 ESG 제주 여행 루트 짜기를 주제로 해서 여행 영역별의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구축하고 계산기에 기반해서 3박 4일 제주 친환경 여행 루트를 설계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참신하고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구축한 로직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현실적인 경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여행 루트 선정 알고리즘에 대한 다양한 저감 옵션을 반영하거나 다양한 요소 단위의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 제한한 여행 루트와 다른 루트를 비교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시한 경우와 같이 여행 루트 설계 이용자의 인터랙션을 고려하고 신뢰성 검증 등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한 팀이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리그의 루키 부분입니다.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의 입도객 수를 예측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사용한 모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제에 적합하게 적용을 하였었는지,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경우 등 데이터 탐색과 연구 설계 과정 등을 논리적으로 진행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 노출과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였는지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학생으로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리그의 퓨처스 부분입니다. 핀다에서 제공해 주신 앱 사용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신청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적절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는지, 파생 변수 탐색과 분석 및 모델 선택 과정이 논리적이고 명확했는지, 결과 해석과 서비스 메시지 제안에서 완성도가 돋보이고 인사이트를 도출했는지 여부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수 선정, 결측치 처리, 분석의 논리성 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논리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리그의 챔피언 부분입니다. LGU 플러스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출제한 문제였었는데요. 용인시의 전기차 완속 충전소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문제였습니다. 공기 오염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잠재 수요 등에 대한 선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령과 소득 수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조한 경우, 또 완속 급속 구분과 거주지와 활동지별 입지 선정 모델을 생성하거나 도로의 방향성 등을 고려한 분석을 하는 등 전반적인 데이터 EDA 과정과 분석 방법에 관련한 명확하고 참신한 접근법을 가진 팀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입지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부분 중에서 수요와 수익성 등 사업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기업의 문제 출제 의도를 잘 해석하고 방향성을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리그입니다.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서 혁신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었었습니다. 자유주제 부문의 경우에 문화, 통신, 유통, 라이프로그, 농식품 등 플랫폼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혁신 사업화 서비스를 제안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요 수상작 심사평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였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잘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이어서 실현화가 용이해 보인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 내용이 발표 자료상에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범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차별성에 대한 비교가 없어 아쉽다 등의 일부 개선이 되면 좋은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리그의 지정 주제 부문입니다. 지정 주제는 총 6개 플랫폼에 제시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농식품 플랫폼의 로컬 푸드 및 제철 농작물 소비 촉진, 디지털 산업 혁신 플랫폼의 주력 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제품 기술 개발 및 수출 전략 아이디어 도출, 라이프로그 플랫폼의 라이프로그 데이터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방법, 소방 안전 플랫폼의 화재 및 구급구조 출동 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 스마트 치안 플랫폼의 치안 환경에 따른 집값 상권의 활성화 등 지대 상승 예측 방안,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플랫폼의 수산물 수입 가격 예측 문제였습니다. 6개 지정 주제에 대한 주요 수상작 심사평으로는 활용 대상 데이터가 확대되고 다양해진다면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디어로 발전 가능하다.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와 그 결과 한계점 등 전체적인 구성이 적절했다. 또 명확한 문제 파악을 통한 적절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구현하였다 등 전반적으로 구성에 대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기대 효과 또는 사회적인 접목 방안에 대한 고려, 부재가 아쉽다. 독립 변수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의 준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제공 데이터 이외에 외부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제 등 전처리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값 도출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함께 문제에 대한 이해, 데이터에 대한 탐색, 왜 그 분석 모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근거, 또 결과 해석 등의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 설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회 분야별 주제에 따라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게 될 것인데요. 생성형 AI나 AI 영상 분석 도구 등 다양한 기술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도 고려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키포인트를 잘 고려하셔서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빅컨테스트의 전년도 대회의 심사 관련된 그 주안점을 소개해 드리는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11회 2023년도 빅컨테스트의 대회 분야가 굉장히 대폭 개편이 돼서 전년도 각 리그와 부문별 문제 접근 방식을 직접적으로 매칭할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주안을 하고 있는 데이터 탐색과 분석 방법론에 등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심사평을 참고하셔서 이번 대회의 준비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가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빅콘테스트 생성형 AI 분야 경진대회 문제 설명을 담당한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기술총괄 서희입니다. 이번 발표는 핀다 회사 개요, 서비스 소개 및 성과, 출제 문제, 제공 데이터, 그리고 모델 평가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다는 2018년에 설립된 회사로 19년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여 비교대출 중개 분야에서 21년 12월 기준 누적 승인액이 500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핀다는 기존에 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던 금융의 정보 접근성과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더 나은 금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다의 서비스는 앱 사용자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앱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핀다는 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상환 플랜을 제공합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받은 대출 정보와 중개정보 상품 정보를 비교하여 이전에 받았던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본 경진대회 문제와 상관 있는 비교대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5분 이내에 서류 없이 최적의 대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핀다 서비스 엔진이 고객의 소득, 재직, 신용정보 등을 전용 인프라로 직접 연결된 67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델에 즉시 제출하고 고객은 1분 이내 정확한 대출 조건을 한 번에 받아 비교 선택할 수 있어 서류 제출 없이 가장 최적의 확정 조건으로 5분 이내 대출 입금까지 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핀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흩어져 있는 개인의 정확한 대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잘 갚아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관리 서비스 또한 제공합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학자금 대출까지 보유한 대출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DSR, 여윳돈 계산기 등의 다양한 정보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다는 신용 및 담보대출 시장을 넘어 자동차 할부와 리스, 렌트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오토 금융시장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핀다는 대출중개 플랫폼 서비스 중 가장 많은 67개 금융기관 200여 개의 대출 상품을 현재 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다 67개 제휴금융사와 함께 시장이 쉽게 해결하지 못하였던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핀다의 사용자는 10명 중 6명은 중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은행이 주력했지만 채우지 못했던 중금리 대출 시장의 공백을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핀다는 고객의 대출 정보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평균 금리를 3.8% 낮추도록 한도를 더 높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글 플레이 스토어 평점 4.5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앱 카테고리에서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핀다 플랫폼을 통한 누적 대출 승인 금액은 1000조이며 대출 관리 서비스에 등록된 계좌의 잔액은 64조를 돌파하였습니다. 핀다는 이와 같이 대출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대출 비교 플랫폼으로 앱의 사용성 정보, 신용 정보, 대출 정보를 학술 연구 목적에 맞게 가명화하고 빅콘테스트 경진대회를 통해 데이터 분석 분야에 기여하고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핀다의 서비스에 대해 소개시켜 드렸고 생성형 AI 분야의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자동 해설서 문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대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모델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문장을 생성하는 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람을 통해 수행하던 많은 업무들이 자동화되고 있으며 본 경진대회에서도 22년 빅 콘테스트 문제를 생성형 AI를 통해 자동화하는 경진대회를 진행합니다. 생성형 AI에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것과 부정확한 생성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통해 데이터 분석, 자동화 및 레포트를 제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 22년 퓨처스 리그 경진대회 문제는 핀다의 홈 화면 진입 고객 중 특정 기간 안에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을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23년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22년 경진대회 문제를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여 재현성 높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생성형 AI 분야 출제 문제에서 22년 경진대회 문제를 기반으로 자동화 분석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데이터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인 데이터 입력, 전처리, 탐색적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증에 대한 각 절차를 최대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전 예측의 정확도를 기반으로 순위를 달성하는 경진대회가 아닌 전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에 대한 단계를 생성형 AI를 통해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작년 퓨처스 리그 경진대회 문제는 핀다의 홈 화면 진입 고객 중 특정 기간 안에 대출을 하는 고객을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비교대출 중개 서비스는 총 4단계를 거쳐 67개 금융사를 통해 승인된 대출 상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핀다 앱 서비스 회원 가입 후 고객이 홈 화면을 통해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때 회원 가입을 통해 회원 정보, 보유 기기, 회원 가입 일시 등의 정보가 수집되고, 두 번째 단계로 홈 화면의 대출 신청 버튼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대출 목적과 희망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자산 정보와 회사 정보를 제출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통해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신청자의 신용 점수, 재직 회사, 급여 정보들이 확인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이 된 정보와 함께 수집된 대출 신청 정보는 금융사와 연결된 전용선을 통해 67개 금융사에 전송되고 1분 이내 심사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신청자의 신용도, 기보유 대출을 감안하여 승인된 상품과 거절된 상품은 앱의 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통해 1회 신청당 67개 금융사의 상품의 심사 결과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어지며 상품명 승인 거절에 대한 여부가 파악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회원 가입 이후 특정 기간 안에 대출 신청 고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22년 지난번 퓨처스 리그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의 문제였습니다. 22년 두 번째 문제는 핀다 홈 화면 진입 고객의 군집 분석이 목적이었습니다. 핀다 앱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사람, 기대출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람, 핀다 내 서비스를 제대로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이유를 가진 고객의 군집이 핀다 내 데이터에 숨어 있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를 통해 모델 기반의 고객 군집 분석을 수행하시고 군집별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고 핀다 앱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 작년의 문제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본 경진대회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회원 가입 이후 생성되는 가명화 처리된 앱 로그 정보, 신용 정보, 승인된 대출 상품 정보와 대출 신청 여부 등의 핀테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연계 금융사와 내부 사업의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화 모수 데이터의 샘플링과 중요 정보들은 코드로 처리되어 제공되었습니다. 예측을 위한 모델링 Y레이블은 앱 사용자가 대출을 조회하고 승인된 금융상품 중 최소 하나를 선택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Y로 표시하였으며, 학습 데이터와 추론 데이터의 구성은 시점상 크게 다르지 않도록 하여 시계열적 정보량이 적절히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기간이 바로 이어짐으로 직전 데이터의 영향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기간을 두고 추론 데이터를 제공했었습니다. 최종적인 경진대회 산출물의 평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예측 문제의 각 단계를 자동화하는 것이며, 데이터의 입력 및 학습 방법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생성형 AI 특성상 바로 이전에 입력된 데이터의 목적만을 달성하는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재현성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성형 AI의 생성된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시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결과 리포트에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길 바라며 결과물은 22년 데이터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정합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가능한 서비스 예시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년 빅 콘테스트 문제 설명 자료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핀테크 스타트업의 데이터를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AI 도구를 통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접근 방법이 독창적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 빅콘테스트 데이터 신기술 분야 과제를 설명해 드릴 디사일로 백지원입니다. 디사일로와 한국신용데이터가 함께 출제한 과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제의 제목은 소상공인의 경영이익 결정 요인 분석 및 활용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과제 설명에 앞서 저희 디사일로와 한국신용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번 빅콘테스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출제 배경, 문제 구성, 제공 데이터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과제를 함께 기획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국내 1위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데이터와 연결을 기반으로 사업의 모든 순간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으로서 캐시노트 앱을 통해 매출 관리, 금융, 마켓플레이스, 커뮤니티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30만여 사업장에서 캐시노트를 도입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결제되는 모든 카드사의 데이터를 비롯하여 사업장의 경영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00만 사업장에서 KCD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소상공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디사일로는 한국신용데이터와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혁신을 돕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데이터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션과 함께 설립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스타트업으로서 네이버,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사일로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란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로서 2022년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인 가트너가 핵심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모바일 플랫폼과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디사일로는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중 하나인 동영암호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기업에서는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활용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를 해제한 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암호화를 해제한 순간 데이터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암호의 경우 암호화된 데이터에 직접 연산이 가능하기에 데이터의 유출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디사일로와 한국신용데이터가 이번 빅콘테스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출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신용데이터는 캐시노트 서비스를 통해 약 130만 사업장의 매출, 매입, 고객 방문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공급망, 자금 조달 등 문제 해결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신용데이터는 단일 카드사가 아닌 사업장에서 결제되는 모든 카드사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어 가장 정확한 가계 매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통계청과 같은 정부기관과 언론사에서도 소상공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신용데이터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기업 및 정부기관과 함께 소상공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합한 정책을 적시에 연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앞으로 정부기관과 함께 더 많은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노출과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뒷사일로는 이번 빅콘테스트에서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활용 기회를 더 많은 분들께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자 뒷사일로 데이터 클린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클린룸이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활용해서 원본 데이터의 노출 없이 통계 분석과 인사이트 노출을 돕는 데이터 협업 도구를 의미하는데요. AWS, 스노플레이크,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 뒷사일로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 클린룸을 개발하였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공유와 분석의 모든 과정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서비스보다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뒷사일로 데이터 클린룸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의 품질을 극대화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존 가명화 처리 기법은 데이터에 포함된 민감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킹, 삭제, 구간화 등 데이터의 품질을 낮추는 처리가 필요하지만 동형암호화는 데이터를 원본 상태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보호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 저하 없이 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뒷사일로 데이터 클린룸은 동형암호라는 데이터 신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분석 도구이지만 암호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실 수 있도록 웹 기반 SQL 쿼리 에디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QL은 데이터 분석가로서 회사에 입사하신다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분석 도구를 할 수 있는데요. 아직 SQL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클릭 기반으로 SQL 쿼리문을 작성하여 다양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뒷사일로와 한국신용데이터가 이번 빅콘테스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결정 요인 분석 및 활용 아이디어 제안이며 문제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뒷사일로 데이터 클린룸을 활용해서 한국신용데이터가 제공하는 소상공인의 금융데이터와 서울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상권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합니다. 둘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에서 정의한 경영위기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발굴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와 발굴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정의한 경영위기는 사업장의 월 매출 합계에서 월 비용 합계를 차감한 추정 영업이익 값이 마이너스이고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 23년 4월 추정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면서 3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업장은 23년 4월 기준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각 단계별로 수행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발급해드리는 계정을 통해 뒷사일로 데이터 클린룸에 접속하여 금융 데이터와 상권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량 산출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위기 여부에 따라 해당 업장이 포함된 상권의 평균 폐업률을 산출해 보거나 업장의 매출과 업력 변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해 보는 등 변수 간 관계 탐색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클린룸에서는 SQL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어 클릭 또는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쿼리문을 작성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경영위기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상권 변수를 포함하여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데이터 클린룸을 통해 산출한 근거 통계량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클린룸 상에서 산출한 통계 분석 결과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 머신러닝 기법 적용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파이썬, R,
태블러와 같은 외부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와 발굴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단 3가지 조건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첫째로 한국신용데이터가 서울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야 할 것. 둘째, 경영위기 지표와 제안한 변수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 상권을 선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것. 셋째, 선별한 상권 전체 또는 해당 상권에 속한 경영위기 사업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통계 분석 결과 상권의 폐업률 증가가 해당 상권의 업장의 경영위기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면 경영위기 사업장의 비중이 높고 상권의 폐업률이 2분기 연속 증가한 상권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의 소개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사업의 아이디에이션과 구체화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 과제에 대한 평가 항목은 크게 데이터 분석과 활용 아이디어로 나누어집니다.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는 정확성, 합리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요.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제시한 근거가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한지, 그 과정이 충분히 합리적이었는지, SQL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활용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제안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현된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차별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해드릴 데이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소상공인 금융데이터의 경우 서울시 113개 상권에 소재하는 3067개 사업장의 월간 매출, 매입 항목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데이터는 한국신용데이터 고객의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원본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제공해드릴 수는 없지만 데이터 클린룸을 통해 암호화된 원본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수행 방법은 별도로 제공해드릴 사용 가이드와 데이터 명세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금융데이터와 함께 활용 가능한 공개 데이터는 서울시 상권 데이터인데요.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셋을 금융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해 보실 수 있도록 데이터 클린룸에 업로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하신 경우 직접 원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분석에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인사이트 도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개 데이터셋은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데이터 명세서를 포함하여 디사일로 데이터 클린룸의 사용 가이드와 기타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함께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디사일로와 한국신용데이터가 기획한 데이터 신기술 분야 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한 경험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데이터와 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데이터 분석가로서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술의 전당 정현주입니다. 이번 빅콘테스트의 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 어드밴스드 리그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간략한 소개와 함께 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1988년 순수 공연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오페라, 클래식, 발레, 무용, 전시 등의 각 장르에 맞는 전용관이 한 곳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합예술문화 공간입니다. 이 중 음악당을 선정해 이번 빅콘테스트에서 함께 클래식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출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격 산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즉, 관람객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공연장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해 재방문율을 높이고 투명한 가격 산정 체계를 바탕으로 관계자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 확보입니다.
가격 산정을 명확한 근거로 하게 된다면 고객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 고객 충성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다양성을 만들고 싶습니다. 좌석 시야나 편의성들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좌석 등급이 있어 좌석 선택의 옵션을 제공한다면 고객 이용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익 최대화입니다. 다양한 요소를 통해 공연별 객단가 산정에 도움을 준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 육성에 도움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순수 예술 활성화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대회를 통해 클래식 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효과적인 가격 모델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 예매, 공연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좌석 등급 이외의 방식으로 콘서트홀 좌석을 그룹핑하고 좌석 위치에 따른 적절한 가격을 산정합니다. 가설 수립의 논리성, 데이터 활용 참신성, 가격 예측 현실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가격 모델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콘서트홀에 대한 정보는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내 좌석 배치도를 참고합니다. 대관규약에 의한 공연 진행석 제외 추가적인 사항들은 참가자분들께서 자유롭게 가설을 수립하시어 참실한 모델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추가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한 공연장 상황이 특수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데이터를 살필 경우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공 데이터는 크게 예매, 공연, 대관, 회원 데이터가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가명, 익명 처리를 하여 반출될 예정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기타 데이터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탐색이 가능합니다. 평가는 5가지를 측정합니다. 논리적으로 주제를 풀어갔는지, 분석 결과가 맞는지, 데이터 활용을 적절히 하였는지와 타당한지, 마지막으로 현실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는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출제 배경 4가지 항목 중 특정 부분을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성을 보인다면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사전 점검 시 제출하는 분석 계획서 역시도 가점으로 부여할 생각입니다. 이번 빅콘테스트의 결과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도입할 것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은 예술의 전당에게 전관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래식 공연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함께 한다면 앞으로도 더 나은 문화예술진흥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술의 전당 정현주입니다. 이번 빅콘테스트의 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 스타터 리그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간략한 소개와 함께 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1988년 순수공연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오페라, 클래식, 발레, 무용, 전시 등 각 장르에 맞는 전용관이 한 곳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합예술 문화공간입니다.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만큼 티켓팅도 매주 열립니다. 공연별로 예매율을 알게 된다면 예매 관련 준비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스타터 리그의 문제는 예술의 전당 음악당 3곳의 9월 평균 예매율 예측입니다. 2018년 7월부터 5개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9월 음악당 평균 예매율을 맞춰주세요. 문제에 활용한 공간을 소개합니다. 클래식 공연을 주로 하는 음악당은 콘서트홀, 리사이트홀, RBK 챔버홀, 인춘아트홀이 있습니다. 그중 3곳을 선정하여 이번 문제에 활용하였습니다. 각 공간별 평균 예매율을 예측한다면 예술의 전당의 방문 인원 평균을 산정할 수 있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데이터는 크게 예매, 공연, 회원 데이터가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들은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기타 데이터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탐색 가능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가명, 익명 처리를 하여 반출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데이터 중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코로나 특수성을 고려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는 얼마나 정확한지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논리성을 평가합니다. 데이터 탐색 등 데이터 활용도와 분석 결과 해석 능력 등 타당성도 평가합니다.
사전 점검 시 제출하는 분석 계획서의 내용 완성도도 가점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2023년은 예술의 전당에게 정관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빅컨테스트 비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의 데이터 제공 및 문제 설명을 맡은 스포츠2i 김도영 파트장입니다. 본 문제 설명을 위한 발표 목차는 보시는 순서와 같이 회사 소개, 주제 및 대회 문제 소개, 문제 출제 의도 및 목적, 제공 데이터 안내, 추가 참고 자료 안내, 본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 끝으로 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2i는 KBO 리그 공식 기록 통계 업체로서 국내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스포츠 기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 데이터와 컨텐츠의 유통을 통해 전문가 그룹에는 구단 운영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일반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사용자들에게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스포츠 IT 전문 기업입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기록 빅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시스템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 IT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 구단, 포털, 통신사 및 방송사 등 국내외 50여 곳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기록 데이터를 처리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2i는 최근 2-3년 동안 K씨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으며 당사 사옥에 대한씨름협회 아카이브 센터를 구축 및 보유하는 등 IT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씨름 스포츠 컨텐츠 및 테크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이어져 2023년 빅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제 및 문제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주제로 씨름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모델 도출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제공자인 저희 스포츠2i가 특정 문제를 명시하기보다는 참가팀이 주제와 본 장표에서 보시는 항목들을 바탕으로 직접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과정과 활용 방안까지의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는 영상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방법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씨름 경기 영상 분석, 데이터 분석 모델 및 결과의 서비스 활용 방안과 통계적 결과 도출 방안이 제시되도록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문제를 출제한 의도 및 목적으로는 먼저 빅콘테스트의 주제 범위 영역을 확장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빅콘테스트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의 영역을 비정형 데이터인 영상 데이터 영역으로 확대하여 좀 더 다양한 성격의 데이터 지표들이 도출 및 분석되어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K씨름이라는 이름으로 씨름 진흥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2i는 이 과정에 참여하여 최초로 씨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성공하여 다양한 씨름 관련 IT 상품들을 사업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2i는 빅콘테스트를 통해 씨름 관련 스포츠 콘텐츠 및 스포츠 테크 관련 상품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대한씨름협회의 공식 사업 파트너로서 씨름 경기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사빠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빠TV 경기 영상 중 위더스 제약 2023 민속씨름 보은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 결정전 경기 영상이 이번 대회 데이터 분석 대상입니다. 16강전부터 3, 4위전을 포함한 결승전까지 3판 2선승제 경기 영상이며 인터뷰, 경기 준비, 심판 판정 및 경기 운영 상황 등이 편집되지 않은 2시간 21분 길이의 경기 현장 영상입니다. 만약에 문제로 제시된 영상 데이터가 부족하여 추가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신 경우 사빠TV 채널에서 추가로 경기 영상을 선정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반드시 씨름 경기 영상이어야 하며 이외의 성격을 가진 콘텐츠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제공되는 사항은 영상 분석을 위한 보조 수단 데이터로서 저희 스포츠2i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씨름 아카이브 센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씨름 대회 경기의 정형 기록을 보관하고 시각화하여 컨텐츠로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씨름 아카이브 센터 사이트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는 영상 분석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셔도 되나 영상 분석을 배제한 씨름 아카이브 센터 데이터만을 분석하는 것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참고 자료를 추천드리면 이건 저희 스포츠2i 자료는 아니지만 대한씨름협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씨름의 기술이나 동작을 이해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씨름협회의 씨름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영상을 본 문제 풀이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학습 자료로서 추천을 드립니다. 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참가팀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인공지능 영상 분석 및 전처리 소프트웨어를 본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보시는 장표에 제시된 내용들이 포함되면 저희 기업에서 의미 있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상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활용 및 구현 과정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소프트웨어 구현이 없더라도 향후에 연구가 가능하도록 수학적, 통계학적 분석 모델 및 이론이 제시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분석을 너무 씨름 선수, 기술들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높은 난이도에 갇혀서 쉽게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면 씨름 선수들의 기술 및 동작뿐만 아니라 영상 속의 상황 및 사물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정보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씨름 아카이브 센터의 정형 기록 데이터는 문제 해결 과정 중 반드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보조 수단 활용의 예를 들면 영상에는 없는 정보와 씨름 아카이브에만 있는 정보를 합쳐서 데이터 분석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영상을 통해 빅컨테스트 참가팀에서 분석 및 예측된 데이터와 아카이브 센터 데이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비교하여 보이는 방법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씨름 아카이브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제한 활용이 가능하지만 경기 영상 분석 수행 없이 씨름 아카이브 센터의 정형 데이터만을 이용한 문제풀이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참가자들께서 충분히 잘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지만 본 문제를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들에 대해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문제에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접근 제한 없이 공개된 동영상 및 웹페이지지만 반드시 본 대회를 위한 비상업적 학술 용도로만 활용하셔야 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제공되는 데이터 및 참고 자료들을 인용 또는 재가공하여 문서, 영상, 이미지 등을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씨름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모델 도출 및 활용 방안 제시와 관련된 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통해 비정형 데이터 분석 분야가 빅컨테스트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씨름이라는 스포츠의 관심과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저희 스포츠2i가 공급하는 씨름 콘텐츠의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빅콘테스트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윤대원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
자유주제 리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야로 지정주제 리그와 자유주제 리그로 운영이 됩니다. 자유주제 리그의 경우 지정주제 리그에서 진행하는 감염병, 공간융합, 부동산, 스마트팜, 연안 등 5개 플랫폼을 포함한 총 21개 플랫폼이 자유주제 리그에 참여를 하며 참가자분들은 21개 플랫폼 분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혁신 사업화 또는 혁신 서비스 아이디어를 결과 보고서 형태에 맞춰 자유롭게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주제에 대한 데이터는 각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진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마이 페이지로 가시면 각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화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시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은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행이 되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9월 27일까지 결과 제출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결과 제출에서 해당 데이터 분야의 결과 제출서를 제출 및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 제출서는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회 요강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는 플랫폼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발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 및 수준, 제시한 아이디어의 실현성 등을 보는 1차 서류 심사와 제출한 아이디어, 예측 모델 및 분석 방법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입니다.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한국지능정보사회원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지정 주제의 경우 5개 플랫폼별 각 부문별 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상자들에게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빅매칭 캠프 참여 혜택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창릉 전문원입니다. 오늘 빅콘테스트 감염병 플랫폼 분야로 경진대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이 찾아왔듯이 과거에도 감염병은 지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감염병 확산은 최근 더욱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날수록 그 감염력과 사회적 손해를 끼치는 파급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또한 이러한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도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염병 플랫폼이 이러한 팬데믹을 대응하고자 각 분야의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구축하여 여러 분석과 AI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서 집중화되고 선행적으로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대응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대구 신천지 사건, 이태원 클럽 사건, 더불어 델타,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 확산의 여러 사건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생된 사건들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두기 실천, 모임 제한 등 다양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기반하여 방역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면 어떨까요?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감염병 확산 예측, 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한 정책 시행 등 더 효율적인 방역 정책을 시행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 분야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자원과 여러 격리병상 확보 등 최적화된 관리 툴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감염병에 따른 기저질환자의 영양성 분석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입니다. 팬데믹은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재택근무, 소비 감소,
사회활동 위축 등 부작용 등을 동반하였으며 매출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책, 산업구조의 변화 등 데이터 기반하여 조금 더 정확한 사회구조 파악과 방역정책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감염병 플랫폼 구성과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플랫폼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10개의 데이터 센터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전처리, 품질관리, 미식별화 등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플랫폼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플랫폼 전문기업인 데이터스트림즈가 구축하였습니다. 센터별로는 먼저 질병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임산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감염 정보에 관련된 의료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의 경우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협업하여 코로나 확진 시 처방받는 항생제 투약에 따른 징후 데이터를 생산하며 셀키의 경우 AI 기반 당당배체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생산합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 데이터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데이터들을 자생센터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통계성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메지스의 경우 SKT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생산하여 감염병 확산에 따른 GIS 기반 인구 이동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다음은 의학 분야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센터의 데이터를 생산하여 각 병원 기관의 응급센터 내원 환자를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니시스템의 경우 코로나 타액 검체 결과 및 공동주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레몬헬스케어의 경우 대형 병원의 환자 실손보험 청구 데이터를 생산하여 환자들의 진단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정보 분야의 특허법인 BLT는 질병 및 감염병별 기술 동향 특허별 텍스트, 키워드 데이터를 생산하며 비내하는 퍼메드 논문 추출 데이터를 기반하여 질병별 자연어 처리를 통한 키워드 추출 및 문장 연관성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진대회를 안내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질병, 의학, 사회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다음 넥스트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서비스 아이디어를 공모받습니다. 빅 콘테스트 접수는 안내받은 일정대로 진행되며 접수받은 신청서와 아이디어 계획서를 기반하여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타당성 및 활용성, 서비스 경쟁력,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빅 콘테스트를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별 업종 매출 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 공동주택 단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포화지수, 내원 환자, 중증 급성 호흡기 환자, 발열 환자 데이터, 감염병 진단 환자, 폐질환, 폐암 관련 의료 데이터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사항들을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며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하여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융합 플랫폼 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원식 차장입니다. 우리 플랫폼 구축 목적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데이터 및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현재 공공데이터 위주의 공간정보 시장에 민간 공간정보를 투입하여 국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비공개 공간정보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개선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참여기관 구성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4개 기관과 데이터 생산을 책임지는 1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65종 2.4TB의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경진대회 문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플랫폼에 회원 가입 후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학업, 연구, 업무, 일상생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공간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에 활용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그에 따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등록하는 국가 고유의 사무입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목이 과세 자료로 제공되는 측면 외에 행정 업무 및 토지의 이용 개발, 도시계획 업무, 개별 공시지가 산정, 토지평가, 토지거래 매개체 등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은 28개로 분류되어 있고 임야를 제외한 27개의 지목 중 전, 답, 대의 비율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토지정보 수집을 통해 부정확한 행정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토지 이용 현황 조사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다양한 지자체, 예를 들어 제주시, 서천군 등에서는 법정 지목과 현실 이용 현황이 다른 지목 불일치 토지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 조사 방법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적 경계의 확인이 어렵고 현장을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조사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재방문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기술의 발달로 영상 정보를 통한 조사도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영상 판독 등으로 현장의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과제에서는 정사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지목 중 전, 답, 대의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토지 이용 현황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본 과제는 토지 이용 현황, 즉 지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적도의 한 개의 필지는 한 개의 지목으로 부여되는데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정사 영상과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지별 대표 토지 이용 현황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 제시가 과제의 결과물입니다. 대표 토지 이용 현황 선정 방법을 예로 설명드리면 영상 정보를 활용한 필지별 실제 이용 현황을 법적 지목과 비교하고 필지에 혼합 이용 현황이 있을 경우 필지별 실제 이용 현황을 전, 답, 대별로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대표 이용 현황을 추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공 데이터는 LX맵, 공간 해상도 3에서 5cm의 정사 영상, 전, 답, 대 관련 학습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최종 성과물은 정사 영상의 전, 답, 대에 해당하는 필지의 토지 이용 현황 도면과 속성 정보, 대표 이용 현황 추출을 위한 방법 및 토지 이용 현황 분석을 위한 정확도 상승 방안 등이 있습니다. 제공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X맵이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품질이 개선된 연속 지적도와 지형을 정합한 지도로 필지별 형상과 속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현황과 연관된 필지의 지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론 연직 사진은 1제곱킬로미터 구역의 드론 연직 사진으로 종횡 중복도 75%로 촬영된 영상으로서 드론의 중심을 기준으로 지오 태깅이 완료된 영상입니다. 세 번째, 드론 정사 영상은 지오 태깅이 완료된 드론 연직 사진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 지물이 공간 해상도 3에서 5cm로 탑재된 영상입니다. 네 번째, 지목별 AI 학습 데이터는 전, 답, 대별로 다양한 영상이 담겨있는 학습 데이터로 이를 활용하여 제공된 정사 영상 내 토지 이용 현황 중 전, 답,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의 차관점은 토지 이용 현황의 정확성 및 활용 방안의 제시에 있고 토지 이용 현황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 모델링의 표준화 방안, 즉 사용자 친화적 사용 환경의 구현, 예를 들어 결과값 도출을 위한 모델 빌더의 작성 또는 화면 UI 구성에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AI 알고리즘 적용 결과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확성 제시에 혼합 토지 이용 현황의 대표성 추출을 위한
합리적 판단 근거 제시에 결과물 활용 방안 제시에 이상 지정 과제와 관련된 설명을 마치고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도전적인 열정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 빅콘테스트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 부동산 플랫폼 지정 주제 설명을 맡게 된 한국부동산원 백이학 부연구원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 4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2023 빅콘테스트 부동산 지정 주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부동산 신산업 프롭테크 육성 및 데이터 연계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20년 다음과 같이 공공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축하였습니다. 플랫폼 구축 수행기관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사업 총괄을 맡고 있으며 혁신 서비스 구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생태계 조성 활동은 한국프롭테크 포럼이 분담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플랫폼에 공급하기 위한 빅데이터 센터는 다음과 같이 10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부동산 신산업, 프롭테크 육성 및 데이터 연계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20년 다음과 같이 공공,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축하였습니다. 플랫폼 구축 수행기관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사업 총괄을 맡고 있으며 혁신 서비스 구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생태계 조성 활동은 한국프롭테크 포럼이 분담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플랫폼에 공급하기 위한 빅데이터 센터는 다음과 같이 10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컨소시엄 구성 시 플랫폼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센터별 담당 분야를 지정하여 균형 있는 데이터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모빌리티 융합정보의 한국교통연구원, 부동산 공간융합정보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거용 부동산의 직방, 상업용 부동산의 오아시스 비즈니스, 3D 공간정보의 덱시브, 건축도면정보의 어반베이스, 건축설계정보의 스페이스웍, 부동산 시세정보의 디스코, 권리조사정보의 리파인, 데이터 시각화정보의 피타그래프 등 10개소이며 계속적으로 센터를 모집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23년 3월 8일에 다음 그림과 같이 메인 페이지를 포함한 데이터 거래소, 혁신 서비스, 데이터 분석 환경 등의 기능으로 구성된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개방하였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자동 조절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되어 모바일 환경에서도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의 직관적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개방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복규가 반영된 건축 개요 및 해당 지역에 적합한 설계 시나리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세대 신축 설계 정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2D, 3D 실내 도면 이미지 및 공간별 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도면 정보, 드론을 활용하여 직접 촬영하고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한 고정밀 정사 영상 정보, 개발 사업지구의 3차원 공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의 집합체인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 도로 구간 주행 시 발생하는 교통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교통 소음도 정보, 집합 건물의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연계한 3차원 공간 정보인 세주소 기반 집합 건물 3차원 정보 등 90여 개 종의 데이터가 개방 및 갱신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적으로 약 80여 개 종의 데이터가 신규 개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개방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2종의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1차 년도에 구축한 혁신 서비스는 산업용, 주거용 부동산과 연관된 것으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전 가능성을 사전 진단하여 그 결과값과 산업단지 정보 등을 포함하는 리포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계획 정보, 정비 사업 정보, 문화재 정보,
수질 보전 환경 정보, 산업단지 입주 기업 정보 등 공장 입지와 관련된 다수의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개발된 기업 공장 이전 지원 서비스와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센터 주택, 상가, 토지 분양 정보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주택 분양 정보 등을 뒷대성하여 개발된 분양 정보 한눈에 큐레이팅 서비스가 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적으로 2종의 신규 혁신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데이터 상품의 목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검색 기능인 데이터맵 서비스와 언론의 부동산 관련 이슈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언론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여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한 실시간 부동산 미디어 이슈 등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사업 목표인 부동산 신산업 프롭테크 육성을 위하여 국내 모든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사업 분야 및 주요 서비스, 소재지, 기업 규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현황 정보 서비스가 제공 중에 있으며 국내 프롭테크 스타트업 실시간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채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포털 사이트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 따른 분석 환경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위하여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며 일반 시민 등 비전문가도 차트 생성 등 간단한 데이터 시각화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빅콘테스트 지정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상업용 부동산 가치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매출 등급 예측 모형 제작 및 활용 방안 제시라는 주제를 제안드립니다. 해당 주제의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3년 초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위기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위기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차트와 같이 상가 거래 건수는 22년 상당폭 감소하였으며 임대 시장에서는 공실률이 높고 임대료는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업종 중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 및 폐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식업의 정확한 매출 진단을 통해 폐업 예방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상업용 부동산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정 주제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 소상공인 매출 등급 예측 모형 제작입니다. 본 경진대를 위하여 직접 제공해드리는 필지 단위 소상공인 매출 등급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및 공공 데이터를 통해 참가자가 자유롭게 수집하여 매출 등급을 예측하는 모형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모형은 머신러닝, 통계 모형 등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측된 매출 등급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각화 툴 또는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물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기관별,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 등급 예측 결과를 통해 주요 상권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매출 등급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취약한 소상공인 업종을 탐색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등 참가자가 자유롭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분석 및 매출 등급 예측을 위해서는 건물 정보, 인구 정보, 교통 정보, 업종 정보, 주택 정보, 시설 정보 등 다양한 정보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명 변수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또는 공공 데이터 개방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플랫폼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제공 중에 있는 주요 상권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 오아시스 비즈니스 센터의 SNS 노출 대비 유동인구 정보,
부동산 거래량 대비 유동인구 정보, 유동인구 상가 공급 지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수, 배우지 인구당 상가 면적, 한국교통연구원의 필지 기초 데이터, POI 기초 데이터 등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 우리마을 상권 서비스 정보를 통해 상가 및 상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의 유동인구 및 생활인구 정보,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읍면동별 산업 분류,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입니다. 상권 분석 및 모형 제작을 위해 제시된 제공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지 않아도 되며 제공된 데이터 외에도 모형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참가자가 스스로 수집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지정 주제를 위해 직접 제공해드리는 베이스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등급은 특정 필지의 평당 추정 매출을 평당 월 임대료로 나눈 값을 다음과 같이 100분 위로 등급화한 것으로 오아시스 비즈니스 센터사에서 자체 구축한 상권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기분석된 결과값입니다. 해당 결과값을 분석에 필요한 로우 데이터 형태인 필지 단위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며 법정동 코드 및 요식업 업종 코드 명세서를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공 데이터는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평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 성능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ROC 커브와 AUC를 활용하여 분류 모형의 성능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데이터는 23년 1월과 2월 데이터를 지정하여 내부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모형 성능 상위 20개의 팀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서류 평가로는 데이터 가공 및 예측 전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 정보와 모델링 전반의 설명 문서, 결과물의 시각화 자료 및 활용 방안 자료가 대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부동산 분야 지정 주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빅데이터 플랫폼 경진대회에서 지정 주제를 설명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주식회사 에이비스의 공대발입니다. 먼저 저희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은 글로벌 선두그룹 수준의 농업이익 실현 추구를 비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데이터 생태계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플랫폼의 목표로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 분야의 고령화, 기후변화, 식량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응하고자 스마트팜의 확산과 보급이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스마트팜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은 스마트팜 최적 운영을 통해 농가의 수익 증대 및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과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팜 최적 표준화와 운영 모델을 구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미래 농업 기반 마련, 농업 정책 수립 및 예측에 기반되는 데이터 제공, 스마트 농업 확산, 고령화 대응 및 관련 시장 확대와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플랫폼의 서비스의 경우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 및 데이터 분석, AI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고 스마트팜 데이터 유통 전 주기에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연계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증 서비스 우수 모델 개발을 위해 유관기관, 지자체 및 농가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업 및 기관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주관 기관으로 사업 총괄 운영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에이비스는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검증,
AI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IT 스마트는 데이터 유통, 거래 체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총 10개의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에너지, 질병 방역, 시설 원예, 축산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의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는 환경정보, 생육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 점검 제공 서비스, 생산 정보 제공 서비스, 판매 정보 제공 서비스, 질병 예찰 방역 서비스, 에너지 탄소 중립 서비스 등 총 6개의 주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의 보유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는 크게 4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 및 공공 데이터. 2. 스마트팜 질병 방역 관리 데이터. 3. 스마트 시설 원예 데이터. 4. 스마트 축산 데이터. 에너지 및 공공 데이터의 경우 2개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에너지 및 탄소 배출 데이터와 농업 분야 R&D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질병 방역 관리 데이터는 1개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 현황, 축종별, 질병별, 예찰 활동 및 질병 통계 분석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설 원예 데이터의 경우 총 5개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 과체류의 생육 재배 환경, 제어 데이터, 화훼 작물, 특용 작물 데이터 등의 다양한 시설 원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데이터의 경우 총 2개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소 사양 및 사육 정보 등의 통합 영상 데이터, 양돈 영상 데이터 및 사육 환경 데이터 등 축사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의 지정 주제명은 딸기 생육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딸기 착과수는 딸기 농가의 수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착과수를 높이는 것은 농가의 수익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농가 환경 데이터와 딸기 생육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딸기의 한 화방에 달린 착과수를 예측함으로써 농가 및 연구원들의 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해당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의 평가 기준의 경우 모델을 통해 예측한 딸기 생육 결과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여 정밀도 측정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 가능 데이터는 첫 번째로 플랫폼 내 딸기 생육 및 환경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딸기의 생육 데이터, 환경 데이터 및 제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주제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셋 하나당 한 작기에 관한 생육, 환경 및 제어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측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의 경우 전체 작기 중 하반기 약 20%의 비율로 산정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내 데이터 이외에도 참가자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농진청 등의 다른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활동을 진행하신 후 모델을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또한 활용하신 데이터의 경우 예측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의 비율을 20%로 산정해 주시고 모델 학습 시 테스트 데이터셋이 함께 학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는 반드시 데이터 출처를 명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컨소시엄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빅데이터 AI센터의 센터장이자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센터 구축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이철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11회 빅콘테스트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 중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의 주제와 활용 데이터, 평가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관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연안 빅데이터 설명, 희망 주제 안내, 평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이 센터 구축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양과학에 관한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ICT 기술 기반의 다양한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 선도와 인재 양성을 통해 전 지구적 해양과학 탐구와 원천 융합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과 미래 해양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 통상 최근 기후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전 지구적 이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감시 및 예측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데이터를 생산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및 생태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신자원의 산업화, 일자리 창출형 해양 신산업 창출, 국가적 해양 방위 및 안전 지원 체계 구축, 국가 해양과학 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해양 빅데이터 AI 센터는 이러한 역할과 책임 중 데이터 기반의 해양 신산업 발굴 및 국가 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2022년부터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주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연안 공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연안이란 공간이 어떻게 정의되며 또한 이 공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은 연안관리법상 연안유격과 연안해역을 합한 공간을 뜻합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안유격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에서 1km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한편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바다를 포함한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영해와 영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육지 범위를 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안은 바다에 접해 있으므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및 수온 상승, 태풍의 강화, 최대 파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재난재해 사건 및 사고가 과거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양 기상 변화 및 연안에서의 재난재해는 연안 유격 경계보다 내륙 방향의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 산림, 교통, 시설물, 문화,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연안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안 공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하고 나아가 연안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여러 산업계에 관련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여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 관련 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림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민간 및 공공 분야의 총 10개 센터가 모여 생산한 연안 빅데이터를 제공받아 유통하고 필요한 경우 이종 분야 빅데이터 간 융합을 통해 데이터 상품을 만들어 유통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상품 유통 외에도 거버넌스 운영, 빅데이터 개방 분석, 교육 양성, 데이터 유통, 혁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안 빅데이터도 니아 데이터 통합 지도를 통해 2019년부터 구축된 21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들과 함께 연계 유통되고 있습니다.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는 왼쪽 그림과 같으며 검색어 입력 또는 데이터 카테고리별 선택을 통해 데이터 상품 검색이 가능하고 이후 각 데이터별 유무료 정책에 따라 데이터 결제가 이루어지면 이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현재 2023년 7월 기준으로 총 167종의 데이터가 7개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개방되고 있습니다. 연안 기후변화, 연안 안전, 연안 재난재해, 연안 오염, 연안 환경, 연안 침식, 연안 운항의 큰 카테고리별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부터는 플랫폼 참여 센터별 대표 데이터셋 내용 및 시각화 결과의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발표 자료의 그림 및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하여 확인하시거나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블로그의 설명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국립해양조사원 센터에서는 관할 해역 종합 해양조사 및 해양 공간정보, 해양 예측 및 해양 안전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센터에서는 실시간 연근해 어장 환경, 해어항, 수산재해 모니터링, 무인 수중 드론 연안 관측, 초분광 드론 영상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안 해수 물성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치 모델링을 융합한 2차 가공 자료도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정보기술센터에서는 지진해일, 폭풍해일, 해상풍, 파랑, 월파, 미래 태풍 정보 데이터 등 연안재해 대응에 필수적인 다양한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NT 센터에서는 해외 10개 인공위성센터로부터 제공되는 SST를 기반으로 30년 기준 아노말리를 계산한 결과, 즉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 해수 표충 수온의 30년 평균에 대한 차이값 또는 이상값을 계산한 결과를 전 지구 규모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셔닉 센터에서는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연안 위험구역 상세 지형 데이터, 실시간 연안 수위 데이터, 해양 열 용량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오스토리 센터에서는 지상 라이다 기반 연안 침식 모니터링 데이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수중 지하 시설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그림은 해양 풍력 터빈, 해저 케이블, 해저 배관 등 수중 지하 시설물과 연안 침퇴적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일레고션 센터에서는 해상풍 기후 평균값 아노말리, 선박 항행 및 환경 피해 위협 쓰레기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오 시스템 리서치 센터에서는 연안 침식, 해수 순환 및 파랑 재분석장, 재해 위험지구, 태풍 해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S1 소프트 센터에서는 선박 운항 데이터, 선박 항해 데이터, 선박 융합 데이터, 어선 위치 및 재원 정보 융합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관 소개를 비롯하여 연안 공간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연안을 이야기할 때 연안 환경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기후위기를 빼놓을 수 없으며 반대로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도 인간 활동 공간 중 가장 먼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연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 및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자각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행동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하에 연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 기후위기와 관련한 현황, 영향, 파급 효과 대응 방안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근거 기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을 경진대의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후위기의 현황, 연안에서의 영향, 파급 효과 및 대응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시각화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단, 최소 5건 이상의 시각화 자료 제시가 필수이며 시각화 결과를 근거로 스토리텔링 전개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각화 도구의 제한은 없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유료 소프트웨어 중
가능한 환경에서 시각화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료 데이터의 경우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단, 플랫폼별 또는 센터별 각종 할인 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한 빅데이터를 최소 2종 이상 활용하셔야 하며 니아 2종 빅데이터 간 융합도 필수입니다. 참고로 2종 분야 데이터 융합 건수가 많을수록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스토리텔링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우선 기후위기 현황 시각화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설명합니다. 연한 기후변화 카테고리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중 설득력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를 선정하여 적절히 시각화하고 설명합니다. 이후 기후변화가 연안에 직접적으로 미쳤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여 마찬가지로 시각화하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에 미친 영향에 의해 발생되는 2차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2종 분야에서 선정하여 시각화하고 설명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선정됨에 있어 인류의 행동 변화 또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데이터 선정의 논리적 근거로서 각종 참고 문헌이나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하여도 무관합니다. 다만 출처는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3개의 정성 기준과 2개의 정량 기준을 합쳐 총 5개 기준의 점수를 합산하여 이루어집니다. 정성 기준은 스토리텔링의 논리적 설득력, 시각화 결과의 참신성, 주제의 국민적 관심도로 구성되며 정량 기준은 활용 데이터의 총 종수, 활용 데이터의 분야 개수로 구성됩니다. 만약 점수 합산 결과가 동률이라면 연한 데이터 중 총 종수가 많은 쪽을 우위로 합니다. 이제 평가 기준을 참고하시어 모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주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다양한 스토리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